스스로가 승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의 주인이 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 승리와 행동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닌 평생에 걸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우리를 덮치고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결국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승리의 기쁨은 왜 그토록 짧고 허무함은 그토록 길게 느껴질까요? 만약 그 모든 좌절의 원인이 당신이 불확실성을 삶의 적으로 규정하고 기대라는 이름의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삶의 모든 풍파를 기회로 바꾸는 항해사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림으로써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진정으로 끈질긴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게리 비숍의 책 시작의 기술의 핵심 인사이트에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과 통찰을 더불어 불안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불확실성 포용의 기술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대의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궁극의 끈질김을 완성하는 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과 친구되기. 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는 용기. 지난 이틀간 우리는 내면의 적을 식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통제력을 확보하려 애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게리 비숍은 이 통제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안의 노예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네 번째 선언을 제시하죠. 바로 나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embrace, 즉 껴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마지못해 견디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사가 파도를 없애려고 하는 대신 파도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죠.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우리 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뇌가 경험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작은 불확실성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불안의 고속도로가 뇌에 뚫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선택하면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편도체의 공포 신호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덤불로 가득한 숲에 처음 길을 낼 때는 힘들지만 계속 그 길을 다니다 보면 뚜렷하고 넓은 길이 생기는 것처럼,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뇌는 불안을 더 잘 다루도록 재설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와 같은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물질이 분비되고 뇌를 더욱 건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리 비숍은 우리에게 이 상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미래는 원래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이며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숨어 있는 미지의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것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대의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법입니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껴안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우리는 행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교활한 함정인 기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게리 비숍은 그의 마지막 선언 중 하나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언뜻 보기에 매우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을 펼치죠. 꿈도 희망도 없이 살라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실망과 좌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행복 전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A라는 결과가 나와야 해.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헌신했으니 그도 나에게 똑같이 대해줘야 해.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바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실망, 분노, 원망, 불행의 근원입니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명한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브링먼과 도널드 캠벨과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쾌락의 셔틀 이론이거든요. 1978년에 발표된 그들의 유명한 연구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 직후에는 행복도에 극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두 그룹 모두 사건 이전에 자신의 행복 기준선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하는 외부적인 성취, 즉 돈, 성공, 명예가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을 얻어도 금세 그 상태에 적응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쳇바퀴 위를 영원히 달리게 될 뿐입니다. 게리 비숍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헛된 쳇바퀴에서 내려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에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승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군,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기대를 버린 자의 자유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과의 노예에서 해방되죠. 모든 결과는 더 이상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고 오직 다음 행동을 위한 피드백과 데이터가 될 뿐입니다. 이 태도를 갖춘 사람만이 결과에 대한 불안 없는 과정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행복은 기대가 충족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궁극의 끈질김을 완성하는 법. 자, 우리는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게리 비숍 철학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궁극의 경지,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선언에 도달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수동적인 운명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는 가장 끈질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죠.
받아들임은 포기나 체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포기와 체념은 어쩔 수 없지, 이제 끝이야라며 무력하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오케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사실을 100%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현실 위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비가 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비가 오는 거야라며 하늘에 화를 내는 대신 비가 오는군, 그럼 우산을 쓰거나 다른 실내 활동을 찾아보자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레바논 출신의 사상가이자 통계학자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에 져서 안티프레질에서 제시한 안티프레질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탈레브는 세상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프레질한 존재. 둘째, 충격을 받아도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로버스트한 존재. 그리고 셋째, 충격과 혼돈,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안티프레질한 존재입니다. 게리 비숍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 안티프레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패, 거절, 예상 밖의 사건들은 더 이상 상처나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귀중한 스트레스 요인이자 정보이죠.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나는 끝이야가 아니라 이 사업 모델의 어떤 부분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사업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즉, 실패라는 충격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끈질김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맷집 좋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격을 받든 그 공격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니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시작의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자 평생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궁극의 인생 철학입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당신을 부수러 오는 모든 것들보다 언제나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본질인 불확실성을 적으로 돌리는 대신 기꺼이 포용하는 법을 배웠고, 기대라는 무거운 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끈질김을 얻게 된다는 역설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완벽한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을 다음 행동의 디딤돌로 삼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항해사는 순풍을 기원하는 대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듯 돛을 조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결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에만 집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 가벼워진 마음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특정 결과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사가 아니라 모든 날씨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불굴의 항해사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